네,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소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오창석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시고요.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세무당국은 정 씨가 최 씨의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. 이렇게 보면서 4억 9천여만 원의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를 했습니다. 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대상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요. 어떤 것들이 대상이었습니까, 평론가님? 네, 일단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말 4마리를 사면서 부담했었던 이 구매 대금에 대한 증여세인데요. 네. 일단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말 이야기가 나오면 혹시나 삼성과 관련된 뇌물이 아니냐, 그 말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모친인 최서원 씨가 이제 구매 대금을 직접 냈었던 부분이고요. 여기에 대한 해당 금액이 말 4마리 금액이 약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분이 1억 8천여만 원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. 예. 나머지 부분이 보험의 만기 환급금,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정 씨의 이름으로 이제 보험을 들어놨던 부분이 있습니다. 네네. 이 부분이 정 씨의 통장으로 들어갔었던 부분, 이 부분과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, 그리고 하남 씨의 땅, 요걸 묶어서 3억 1천여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 합쳐서 4억 9천여만 원이고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라라고 당국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정유라 씨는 그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이고요.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소를 했다.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변호사님, 쟁점은 뭐였습니까? 어떤 게 쟁점이었어요? 우선은 이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증여라는 거는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행위예요. 네. 그리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. 이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. 네. 그렇지 않으면 뭐 상속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증여가 이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과세 당국에서는 이 당시에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내필에 대해서 이 구매 대금을 최 씨가 구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 씨가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구입 대금을 대신 줌으로써 증여를 했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예. 그리고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의 만기 환급금은 정 씨가 받아가게 돼 있는데 네. 가입자는 최 씨여서 이 보험료는 최 씨가 냈던 거죠. 그렇다 보니까는 이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도 그럼 실질적으로는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있는 것이고 예. 또 이제 아파트 보증금이 있습니다. 네. 이 정 씨가 살았던 아파트 보증금도 최 씨가 내준 걸로 지금 과세당국에서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도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. 그리고 정 씨가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 땅을 샀었는데 네.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어머니가 돈을 준 것이 아니냐, 최 씨가 돈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된 겁니다. 증여를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. 증여세를 부과를 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세 부과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 씨가 이 부분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전부 다 부인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 이제 1심과 2심 이제 조금 판단이 달리 된 다음에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.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. 알겠습니다. 1심과 2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. 1심은 지금 두 분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대로 1심의 경우에는 그 말 내필, 뭐 아파트 보증금, 그리고 환급금, 보험료 환급금 이것을 이제 증여세 대상으로 봤습니다만 증여세가 취소된 부분은 이제 경기도 하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부과가 위법하다. 이래서 이제 1억 7,5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1심은 판결한 것이고요. 반면 2심은 이렇습니다. 말 구매 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 8,300여만 원도 함께 취소를 해라. 보험료 환급금 일부, 강남 아파트 보증금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도 역시 취소가 되면서 4억 9천여만 원 중에 이제 4억 2천여만 원이 취소가 된 건데요.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을 내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볼까요, 변호사님? 예, 우선 1심에서는 이제 하남시 땅 증여세에 대해서만 부과가 부적법하다. 그러니까는 증여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.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네. 이 부분 이제 1억 7,5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가 됐던 겁니다. 예. 이제 세무서에서 과세당국에서 그때 당시 했던 게 총액을 합치면 한 4억 9천 정도 되는데 예. 그중에서 이제 1억 7천 정도가 이제 취소가 됐던 거죠.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이 쟁점들에 대해서 다툼이 됐었는데 네. 항소심에서는 이 하남시 땅 증여세 부분 부과를 이제 취소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왔는데 네. 말 소유권 이게 이제 금액이 컸었거든요. 이게 예. 1억 8,300만 원이었습니다. 증여세가. 그런데 이 말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 최 씨가 구매를 해서
딸에게 타게 해준 것이지 예.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.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게 아니라 예. 만약에 무상으로 이제 말을 사용하게 해줬다면 그 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증여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제 사실 자체가 이제 좀 잘못됐기 때문에 예. 이 부분도 취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이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증여라는 것이 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인지 한 7,100만 원 상당이 취소가 됐던 것이고 예. 만기 환급금 금액에 대해서도 800만 원 정도는 이제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총 이제 4억 9천만 원 정도를 과세 당국에서 과세를 했었는데 이 중에 4억 2,900만 원 정도가 취소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좀 비율상 승소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실질적으로 꽤나 크게 승소가 됐다. 다만 이제 일부 승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승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. 일부 승소가 됐다. 이렇게 지금 된 사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내용까지 정리했고요. 첫 번째 큐보속 사건으로 만나봤습니다.